이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옛날부터 예인들이 삼청동 인근에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기운이 되게 음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또 있어서 이런 기운을 가진 업종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문화 공간이나 예술 공간, 어떤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초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민미술관 책임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윤율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광화문에 있는 일민미술관 전시실에 저희가 위치해 있고요. 광화문 광장을 지나서 삼청동에 있는 여러 재미있는 미술 공간들을 둘러보는 투어를 해볼 계획입니다. 모두가 아는 그런 곳들, 너무 공식적인 곳들, 너무 큰 곳들 이런 곳보다는 정말 큐레이터로서 제가 이 부근에서 일하면서 좋아하는 공간, 그리고 항상 영감을 받는 공간,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게 되기까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공간들, 그런 곳들을 좀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동시대 미술이라는 게 한국에서 90년대 이후에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미술 공간들이 있고 제도적인 미술관들이 있는데 90년대 이후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동시대 미술을 수용하고 또 한국에서 해나가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참조점들을 만들어 온 미술관이 일민미술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광화문 광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이 2개가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한국의 전쟁 영웅이고 세종대왕은 한국어 문자를 창제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광장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민감하고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표출되는 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됐고 한국인들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이런 역동성이 한국 사회에 가져다주는 굉장히 이상한 기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서 한국인들이 어떤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다시 미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작용이 제가 볼 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쪽 출입문입니다. 들어오면서도 보시면 돌들이 다 새 거예요, 새 거. 새 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오래돼 보이지만 계속 리모델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정말 더운 날씨고요. 이런 느낌으로 덥습니다. 제가 허스키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보안여관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사용해 오고 있는 전시실입니다. 옆에 신축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둔 신관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는 전통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와인 같은 것들을 마실 수도 있는 카페나 바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역시 전시실과 공연장 같은 곳이 있고 위에 가면은 책을 살 수 있는 서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창작자들이 서로 친구처럼 동료처럼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기들이 해나가는 일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시간이 지났지만 거의 변하지 않은 서울에서는 이런 느낌을 느끼기 참 힘들거든요. 바로 그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팩토리2이기도 합니다. 팩토리2가 2002년에 처음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 같은 세대는 그런 모습으로 당시를 기억하는 것 같은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해보고 성공과 실패 모두를 보고자 하고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같이 배워나가는 그런 곳이 팩토리2였고 처음부터 지금 여태까지 저희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술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에너지를 갖고 기획을 하냐에 따라 공간이 바뀐 것이라서 저희는 이게 딱 하나의 전시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예술가들이 같이 만나서 새로운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팩토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갤러리나 시각예술 전시공간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다른 층위로 얘기할 때 작고 뾰족한 공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뾰족함을 가지고 있는 예민한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기대거나 혹은 뭔가를 뭔가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은 굉장히 그런 작고 뾰족한 것들이 여전히 날서 있게 남아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특히 예술에 있어서 그런 걸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고 굉장히 다층적인 예술과 문화의 씬이 있는 곳이 서울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군데군데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시간의 흔적이라 재밌기도 하고 그렇네요. 원래 삼청이라는 지명이 중국의 도가 사상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가에서 말하는 어떤 이상향 같은 곳이 삼청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그 이름을 따와서 삼청동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삼청동에 세 가지가 아주 좋고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바로 산과 그 물과 이 동네의 어떤 마음, 인심 같은 것, 그런 게 좋고 맑다고 해서 삼청동이라는 이름이 계속 붙어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삼청동에 갤러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바라캇은 어딘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항상 작가를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설치라거나 작가의 선택이라거나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이거나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바라캇이 느끼고 싶어하는 재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집념 같은 게 느껴지는 갤러리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거의 잘 알려질 일이 없는 중동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간에 이제 한국 미술계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그러나 굉장히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중동이라던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권에 있는 작가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런 한국 작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실험적인 그리고 독특한 작업들을 전개해 나가는 작가들의 작업들을 소개를 하고, 동시에 해외에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제 찾아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국제 갤러리이고요. 한국에서 가장 큰 갤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지나서 국립현대미술관 쪽으로 걸어갈 예정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만들어질 때 제 기억에는 그때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던 것 같은데,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미술관을 처음 열 때 그런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굿 같은 걸 했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국군 기무사령부라는 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약간의 살풀이 같은 것을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어떤 현대적인 미술관이 지어지면서 개막식에 굿을 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미술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 혹은 예술이 가진 의미가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한국과 같은 아시아 사회에서 무당들이 어떤 영매가 되어서 사람들과 다른 많은 것들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술의 힘이나 그 능력 같은 게 바로 그런 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특한 사고방식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아, 예. 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프리즈에서 아, 여기 삼청동 미술공간 좀 소개해달라 그래갖고 아트 선재를 하러 왔어요. 아, 그러면 들어가시겠어요? 네. 서도호 작가님이 개인전을 하시는 거죠? 네네. 서도호 작가님의 전시고요. 제목은 스페큘레이션스라고 해서 서도호 작가님이 여태까지 상상하고 만들었던 그리고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트 선재 센터가 저처럼 이제 조금 더 어린 큐레이터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 소위 뭐 우리가 계속 해왔던 민중미술이나 단색화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각 같은 걸 반영하는 어떤 작품, 예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나타났던 게 아트 선재 센터인 것 같아요. 그렇게 95년도에 개관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동시대 미술 씬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온 전시 공간이고 이번 서도호 작가님 개인전도 프리즈 기간에 열리게 될 텐데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김선정 쌤을 만나서 럭키비키라고 합니다. 요새는 럭키비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삼청동을 가로질러서 거의 아라리오 갤러리에 다 왔습니다.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창덕궁이고요. 저희는 창덕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아라리오 갤러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라리오 갤러리에 드디어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경관이 정말 너무 좋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삼청동 지역과 삼청동의 갤러리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들었던 생각은 다른 지역의 갤러리들과 달리 뭔가 삼청동 지역의 갤러리들이 조금 더 고집 있고 지금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진짜 갤러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라리오에도 되게 독특한 미감을 가진 작가님들이 많으신데 어떤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라리오 갤러리는 우선 가장 기본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시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갤러리를 통해서 비단 한국 작가뿐 아니라 아시아의 정체성을 찾고 아시아의 철학을 미술 작품을 통해서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아라리오 갤러리가 해보자 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지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확실히 조금 더 빠른 호흡보다는 좀 천천히 긴 호흡으로 움직이는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또한 또 다른 갤러리랑은 좀 차별되는 점을 얘기해 보자면은 조각 작품이나 사진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저희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작품들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굉장히 다양한 멋과 재미를 가진 도시인 것 같은데요. 서울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장소들 말고도 삼청동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삼청동에 있는 갤러리들이 가진 특별한 태도나 혹은 특별한 미감 같은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미술 투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많은 멋진 일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